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정보 채널 건강한 우리 노우입니다. 이 시간에도 제 목소리를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급하게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산책을 하시면서 혹은 잠자기 전 조용한 시간에 라디오처럼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미 구독자이신 분들은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한번 보고 끝나는 정보가 아닙니다. 몸이 달라지는 기준을 다시 세워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비타민C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비타민C? 그거 감기 걸릴 때 먹는 거 아니야? 피곤할 때 한 알씩 챙겨 먹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그리고 수많은 중장년 환자분들의 몸 변화를 직접 지켜본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비타민C는 절대 가벼운 영양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제 진료실에서는 제대로만 먹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영양소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리는 게 바로 비타민C입니다. 문제는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비타민C를 먹고는 있지만 비타민C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한 알, 어떤 날은 두 알 생각날 때만 챙겨 드시면서도 몸은 여전히 피곤하고 잇몸은 자주 붓고 감기는 한번 걸리면 오래 가고 피부는 점점 칙칙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영양제는 꼬박꼬박 먹는데 왜 몸이 안 좋아질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같은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이 질문 하나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얼마를 먹느냐보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효과의 거의 전부를 결정합니다. 같은 500mg를 먹어도 어떤 분은 피로가 눈에 띄게 줄고 피부톤이 맑아지고 감기를 거의 안 앓게 됩니다. 반대로 같은 양을 먹고도 이게 효과가 있나?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차이는 체질이 아니라 복용법입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아주 드문 필수 영양소입니다. 하루만 섭취하지 않아도 혈중 농도는 빠르게 떨어지고 몸은 조용히 망가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눈에 띄는 병이 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피로가 잘 안 풀리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작은 상처가 예전보다 늦게 아물고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조금씩 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게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은 비타민C 부족의 초기 신호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단순한 보조제가 아닙니다. 세포를 녹슬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벽에 미세한 상처를 복구하고 면역세포가 제 역할을 하도록 돕고 피부와 근육, 뼈를 다시 만드는 기초 공정에 관여합니다. 쉽게 말하면 비타민C는 몸속에서 매일같이 일하는 수리공이자 청소부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를 하루에 한 번 몰아서 아무 생각 없이 드신다면 몸은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비타민C를 단순한 감기 예방제가 아니라 몸을 다시 깨우는 생명의 보약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상식과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비타민C를 대하는 시선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잘못 먹고 있었구나.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실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비타민C가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왜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지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을 오늘 이 이야기로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이 조금은 낯설게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몸이 망가지는 속도보다 회복이 시작되는 속도가 더 빠른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작점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C를 감기 예방으로만 기억하시지만 사실 비타민 C는 감기보다 훨씬 큰 일을 합니다. 저는 비타민 C를 한 문장으로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몸속에서 매일 생기는 녹과 미세한 상처를 처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구 장치다. 우리 몸은 숨을 쉬고 걷고 밥을 먹고 생각하는 순간마다 에너지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부산물이 생깁니다. 이 부산물은 쓰레기처럼 쌓이면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키우고 노화를 앞당깁니다. 그런데 비타민 C는 그 활성산소를 붙잡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너무 거창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비타민 C는 몸속 소방수이자 청소부입니다. 불이 커지기 전에 잡아주고 녹이 깊어지기 전에 닦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부족해지면 몸은 조용히 변합니다. 겉으로 티가 잘 안 나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피곤함이 쌓이는데도 나이 들어서 그렇지라고 넘기고 잇몸이 약해지는데도 원래 잇몸은 약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멍이 쉽게 드는데도 피부가 얇아져서 그렇겠지라고 지나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몸속에서는 혈관과 조직이 조금씩 손상되고 복구 속도는 느려지고 염증은 쉽게 꺼지지 않는 상태로 굳어갑니다. 저는 이 과정이 반복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특히 혈관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심장은 밤낮 없이 피를 밀어내는 펌프입니다. 그 피가 지나가는 길이 혈관이죠. 혈관이 건강하다는 건 단순히 혈압 숫자가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혈관 벽이 부드럽고 탄탄하며 상처가 생겨도 빨리 회복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혈관 벽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면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고 염증 반응이 이어지면서 혈관이 딱딱해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때 비타민 C는 혈관 벽이 회복되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저는 이걸 혈관 수리공이라고 표현합니다. 혈관이 망가지지 않게 지키는 것뿐 아니라 작은 손상이 쌓이지 않도록 그때그때 수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피부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콜라겐을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콜라겐은 비타민 C가 있어야 몸에서 제대로 만들어지고 제대로 엮이고 제대로 유지됩니다. 즉, 콜라겐을 먹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콜라겐은 재료만 있고 공사가 멈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푸석하고 상처가 늦게 낫고 잇몸이 약해지고 손등이나 팔처럼 자주 노출되는 부위가 거칠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재생 시스템이 느려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니어 분들과 상담할 때 의외로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요즘 자꾸 멍해요.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요. 이럴 때 저는 혈압이나 혈당, 수면 상태도 함께 보지만 영양 상태도 반드시 확인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산화 스트레스에 특히 민감한 장기입니다. 산소를 많이 쓰는 만큼 활성산소도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C는 뇌에서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에도 관여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부족한 분들 중에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흐릿한 느낌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비타민 C 하나로 설명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작은 부족이 큰 불편으로 연결되는 대표적인 영양소가 비타민 C라는 사실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비타민 C는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길을 잘못 드십니다. 비타민 C는 고용량이 핵심이 아니라 유지가 핵심입니다. 비타민 C는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먹고 나면 혈중 농도가 올라가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빠르게 떨어지고 남는 양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몰아서 많이 먹는 습관은 생각보다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몸이 필요한 순간에 혈중 농도가 낮아져 있으면 그 순간에는 비타민 C가 일을 못합니다.
결국 비타민C는 한 번 크게가 아니라 하루 동안 꾸준히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자주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한 번에 1000mg보다 나눠서 500mg 몸이 훨씬 잘 쓴다. 이 말은 단순한 요령이 아니라 비타민C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한 원칙입니다. 몸이 계속 복구 작업을 하려면 재료가 계속 들어와야 합니다. 짧게 올라갔다가 사라지는 방식이 아니라 하루 내내 일정하게 유지되는 방식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복이 좋다, 식후가 좋다를 두고 고민하시는데 그 질문에 분명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의 형태, 일반형과 리포조말, 그리고 구미형의 차이를 광고 문구가 아니라 몸이 실제로 쓰는 방식 기준으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같은 비타민C인데도 누군가는 속이 쓰리고 누군가는 편안하고 누군가는 효과가 길게 가는 이유가 그 안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장 현실적인 복용법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라고 물으면 답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 질문의 핵심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간, 또 하나는 형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꾸준히 드시는데도 왜 난 변화가 없지? 라고 하시는 이유는 대개 여기에서 갈립니다. 먼저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부터 정확히 정리하겠습니다. 비타민C는 공복이 좋으냐, 식후가 좋으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니어 분들에게는 공복보다는 식후가 현실적으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흡수율만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 중요한 건 흡수율보다 지속 가능성입니다. 공복에 드시고 속이 쓰리거나 울렁거리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비타민C가 좋은 영양제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영양제가 됩니다. 그러면 꾸준함이 끊기고 결국 효과를 볼 기회도 사라집니다. 비타민C의 기본 성분은 산성을 띱니다. 위가 튼튼한 분들은 괜찮지만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속이 예민한 분들은 공복 복용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로 식사 후 복용을 기본으로 권합니다. 식후에 드시면 음식과 함께 섞이면서 흡수 속도가 조금 완만해지고 위 자극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후 즉시가 편한 분도 있고 식후 20분 정도가 더 편한 분도 있으니 여기서는 본인의 위장이 편한 시간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얼마나 많이보다 얼마나 오래 유지가 핵심입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먹고 나면 혈중 농도가 올라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빠르게 떨어집니다. 한 번에 몰아서 드시면 순간적으로는 올라가도 몸이 필요한 시간대에 농도가 낮아져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루 1000mg를 한 번에 드시는 분보다 500mg씩 나눠 드시는 분이 체감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로, 잇몸, 피부, 감기 빈도 같은 변화는 대개 이 유지에서 나옵니다. 이제 형태 이야기를 해볼까요?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보면 일반형, 리포조말, 구미형이 섞여 있어서 고민이 커지죠. 저는 이걸 광고 문구가 아니라 몸이 쓰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일반형은 기본이자 표준입니다. 흡수가 빠른 편이지만 그만큼 빨리 떨어질 수 있어서 핵심은 나눠 먹는 습관입니다. 일반형을 한 번에 몰아서 드시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잘 모르겠어요가 나오기 쉽습니다. 반대로 일반형을 분할해서 꾸준히 유지하면 가격 대비 체감이 좋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리포조말은 형태라기보다 기술에 가깝습니다. 비타민C를 지방막 같은 구조로 감싸 흡수 경로를 다르게 설계한 방식입니다. 일부 분들은 리포조말을 드실 때 혈중 농도가 더 오래 유지되는 느낌을 받거나 무엇보다 속이 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위가 약한 분들, 공복 복용이 어려운 분들, 밤 시간에 회복적으로 안정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제품이 동일한 품질인 건 아니고 개인차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리포조말이면 무조건 최고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편안하게 꾸준히 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구미형은 편의성은 좋습니다.
삼키기 어려운 분들께는 부담이 적고 외출 중에도 챙기기 쉽습니다. 다만 함량이 낮은 경우가 많고 당분이 들어가는 제품도 있어서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미형은 보조로 활용하는 쪽이 더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시간과 형태를 아무리 잘 맞춰도 효과가 확 달라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타민C를 먹는 순간부터 비타민C가 일을 하기 전에 방해하는 습관이 같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같이 먹으면 힘이 실리는 조합과 같이 먹으면 손해가 되는 조합을 아주 생활 속 언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양제도 궁합이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 이야기를 꼭 합니다. 비타민C는 혼자서도 좋은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성능이 달라진다. 특히 비타민C는 수용성이어서 몸에서 빨리 쓰이고 빨리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체감 차이를 크게 만듭니다. 먼저 같이 먹으면 확실히 도움이 되는 조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철분입니다. 빈혈 때문에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철분은 그냥 먹는다고 다 흡수되는 게 아닙니다. 위산이 부족하거나 식사 패턴이 불규칙한 분들은 흡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비타민C가 철분의 흡수에 유리한 형태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철분을 드시는 분들께는 비타민C를 같이 붙여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철분제는 속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으니 물을 충분히 드시고 본인이 편한 시간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조합은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을 드신다고 해서 그대로 피부로 가는 건 아닙니다. 분해되고 다시 조립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조립 과정에 비타민C가 관여합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드시는 분들이 비타민C를 함께 복용하면 피부가 덜 푸석하다, 손톱이 덜 갈라진다 같은 체감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회복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이 조합을 쓰면 좋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인데 의외로 많이 놓치는 조합이 물입니다. 비타민C는 물에 녹는 비타민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흡수도 불편해지고 속이 예민한 분들은 위 자극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저는 최소 반 컵 이상, 가능하면 한 컵을 권합니다. 차가운 물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미지근한 물이 더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거창한 건강법이 아니라 속이 편해야 꾸준히 간다는 현실적인 원칙입니다. 이제 반대로 같이 먹으면 손해보는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커피입니다. 아침에 영양제 드시고 바로 커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는 일정 시간 혈중 농도를 유지하며 일을 해야 합니다. 커피를 바로 이어서 드시면 몸이 비타민C를 유지하는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위에 부담이 생겨 복용 자체가 불편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1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을 권합니다. 커피뿐 아니라 녹차, 홍차처럼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도 비슷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탄산음료와 가공식품입니다. 이건 단순히 나쁘다가 아니라 방향이 반대입니다. 탄산, 인스턴트, 과도한 나트륨과 첨가물은 산화 스트레스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러면 비타민C는 들어오자마자 그 스트레스를 처리하느라 빠르게 소모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청소부를 불러놓고 청소하는 동안 계속 쓰레기를 던지는 셈이다. 비타민C를 드시는 시간대만이라도 가공식품과 탄산을 조금만 줄이면 체감이 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술과 흡연입니다. 술은 간 대사를 늘리면서 항산화 영양소가 소모되는 방향으로 가기 쉽고 흡연은 산화 스트레스를 강하게 올립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가 잦은 분들은 먹는데도 티가 안 나요 라고 말씀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적어도 비타민C 복용 시간만큼은 분리하고 물 섭취를 늘리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칼슘을 함께 드시는 분들에겐 한 가지를 더 권합니다. 모든 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대 규칙은 아니지만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은 고용량 비타민 C를 장기간 복용할 때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따로 드신다면 시간 간격을 두는 방식이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실무적으로 2시간 정도 띄우는 습관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철분과 만나면 흡수가 돕고, 콜라겐과 만나면 재생이 붙고, 물과 만나면 위가 편해지고, 커피와 만나면 흐름이 끊기고, 탄산과 가공식품을 만나면 소모가 빨라집니다. 결국 비타민C는 언제 무엇과 함께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루 생활 리듬에 그대로 붙여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따라 하실 수 있게요. 저는 건강을 설명할 때 항상 루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 번의 결심이 몸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작은 습관이 매일 반복되면서 몸의 기준선을 바꿉니다. 비타민C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장 속에 있는 영양제가 아니라 하루 리듬 속에 들어가야 효과가 납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은 비타민C가 가장 먼저 들어가면 좋은 시간대입니다. 밤사이 몸은 회복을 하면서 항산화 영양소를 꽤 소모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간은 해독을 하고 면역 시스템은 정비를 하고 조직은 미세 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비타민C를 첫 보충으로 넣어주면 하루 컨디션이 달라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침 복용은 단순하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 후 미지근한 물과 함께 500mg 정도. 위가 예민한 분들은 공복을 피하고 식사 직후가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습관 하나, 커피를 바로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비타민C가 몸에서 일을 시작할 시간을 먼저 주는 겁니다. 커피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순서만 조정하셔도 체감이 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함께 할 수 있는 건 귤 1개, 키위 반 개처럼 부담 없는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거창함보다 지속 가능성이 우선입니다. 점심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점심 이후는 몸이 가장 활발히 움직이고 에너지 대사가 커지는 시간입니다. 식사 후에 졸림이 심하고 오후에 쉽게 처지는 분들은 점심 이후 비타민C를 한 번 더 나누는 것만으로도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심 식후 20분에서 30분 사이에 500mg 정도를 드시고 물은 충분히 드세요.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때 궁합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철분과 비타민C를 같이 가져가면 흡수 효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철분은 속을 불편하게 만드는 분이 있으니 본인에게 불편함이 있으면 시간대를 옮기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은 정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내 몸의 반응을 읽는 것입니다. 저녁은 회복을 붙이는 시간입니다. 하루가 끝나면 몸은 다시 복구 모드로 들어갑니다. 피부, 근육, 혈관, 잇몸 같은 조직들은 낮 동안 생긴 미세 손상을 밤에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때 비타민C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회복 효율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속이 편한 방식이 우선이고 위가 약한 분들, 공복 복용이 어려운 분들, 밤 시간의 유지감을 원하는 분들은 리포조말 형태를 저녁에 배치하는 방식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과 점심은 일반형으로 분할하고 저녁은 속이 편한 형태로 마무리하면 하루 리듬이 깔끔해집니다. 저녁에 콜라겐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비타민C를 같이 붙여보셔도 좋습니다. 콜라겐 합성에 비타민C가 관여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맞고 실제로 체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 이건 하루 이틀로 평가하기보다 2주, 4주 단위로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몸은 광고처럼 즉시 바뀌지 않지만 루틴이 쌓이면 분명히 반응합니다. 여기까지를 하나의 예시로 정리하면 아침 500mg, 점심 500mg, 저녁 500mg입니다. 하지만 이 양이 모든 분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위가 예민한 분은 하루 2번으로 시작해도 되고 몸이 편해지면 3번으로 늘리셔도 됩니다. 반대로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은 고용량 장기 복용을 신중히 보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욕심내지 않고 안전한 범위에서 꾸준히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빨리 좋아지려면 많이 먹어야 한다. 비타민 C는 속도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몸이 바뀌는 건 한 번의 고용량이 아니라 매일의 유지에서 나옵니다. 속이 불편해지면 끊기고 끊기면 변화도 사라집니다. 그러니 무리하지 않고 내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하루 리듬에 붙여서 가는 것이 진짜 복용법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본인에게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감이 오실 겁니다. 위가 약한 분, 신장이 약한 분, 혈당을 관리하는 분, 흡연이나 음주가 잦은 분들은 같은 루틴이라도 강약을 달리해야 합니다. 그 조정 포인트를 놓치지 않도록 이제부터는 주의가 필요한 분들을 기준으로 복용량과 형태, 시간대를 어떻게 다르게 잡아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타민C 루틴을 말씀드리다 보면 꼭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선생님, 저는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해도 괜찮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의사로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강 정보는 모두에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과정입니다. 비타민C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비타민C라도 어떤 분에게는 힘이 되고 어떤 분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의가 필요한 분들을 중심으로 조정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게 라디오 사연처럼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위가 약한 분들입니다. 속쓰림이 잦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위염 진단을 받은 분들 혹은 영양제만 먹으면 속이 불편해지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가장 흔히 하시는 실수가 공복에 드시는 겁니다. 공복이 흡수가 더 좋다더라라는 말만 믿고 억지로 드셨다가 속이 쓰리고 하루 종일 더부룩해지고 결국 나는 비타민C가 안 맞나 봐 하고 포기하십니다. 그런데 안 맞는 게 아니라 방식이 안 맞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같은 양이라도 분할해서 드시는 것이 부담이 덜합니다. 한 번에 1000mg이 아니라 250mg나 500mg로 시작해서 몸이 편한지 확인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또 속이 예민한 분들은 일반형이 부담될 수 있으니 본인이 실제로 편안하다고 느끼는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꾸준함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 그리고 요로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꼭 강조해야 합니다. 비타민C는 몸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일부가 옥살산 형태로 변할 수 있고 개인 상태에 따라 결석 위험과 관련해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이 있거나 과거에 결석이 있었거나 소변 검사에서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분들은 무조건 고용량을 장기간 유지하는 습관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분들께는 욕심내지 않고 낮은 용량에서 시작해 생활 루틴을 먼저 안정시키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칼슘 보충제를 함께 드시는 분들은 시간 간격을 두는 습관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현실적인 안전장치입니다. 그 다음은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는 혈당과 상관없다고만 생각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형태 선택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구미형 비타민C는 당분이 포함된 제품이 많습니다. 맛있고 편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혈당 관리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관리하시는 분들께는 구미형은 보조로만 생각하시고 가능한 한당이 거의 없는 정제나 캡슐 형태로 가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먹는 제품의 일회당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같은 비타민C라도 형태에 따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분류가 있습니다. 흡연과 음주가 잦은 분들입니다. 저는 이분들을 만나면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비타민C를 열심히 챙기셔도 술과 담배가 계속 들어가면 체감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속 산화 스트레스가 계속 올라가고 비타민C는 들어오자마자 그걸 처리하느라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는 비타민C를 더 먹어야 한다라는 접근보다
비타민 C가 일할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접근이 더 중요합니다. 커피를 바로 붙이지 않는 것, 탄산과 가공식품을 같은 시간대에 겹치지 않는 것,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이 작은 조정이 체감을 만듭니다. 특히 술을 드시는 날에는 비타민 C를 한 번 더 챙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날만 챙기는 게 아니라 평소에 루틴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조정이 얹혀야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한 번 멈칫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는 도대체 하루에 몇 mg 맞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항상 같은 원칙으로 답합니다. 첫째, 내 몸이 불편하지 않은 범위에서 시작한다. 둘째, 하루 한 번보다 2번, 가능하면 3번으로 나눈다. 셋째, 최소 2주 이상은 같은 루틴으로 유지해 본다. 비타민 C는 하루 이틀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피부, 잇몸, 피로, 컨디션 같은 체감은 일정한 혈중 농도가 유지되면서 서서히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먹고 바로 확 좋아졌다보다는 어느 날부터 확실히 덜 피곤하다라는 방식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더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타민 C를 드시면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법을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속이 쓰리거나 설사가 생기거나 가스가 차고 더부룩함이 심해진다면 그건 몸이 지금 방식이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용량을 낮추거나 시간을 식후로 옮기거나 나눠 먹는 방식으로 조정하면 됩니다. 영양제는 나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몸과 협상하는 겁니다. 편해야 오래 갑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비타민 C는 정답 하나를 찾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리듬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그 리듬은 생각보다 단순한 조정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마지막으로 남은 건 가장 중요한 요약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일부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습관을 고정하면 되는지 제가 딱 정리해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차근차근 들으셨다면 이제 비타민 C가 더 이상 감기 걸릴 때 먹는 영양제로만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선을 하나 만들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건강은 결국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반복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비타민 C는 양이 아니라 방식이 몸을 바꾼다. 그래서 저는 비타민 C를 몸을 다시 깨우는 리셋 버튼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침에는 하루를 시작할 힘을 붙여주고, 낮에는 처지는 에너지 대사를 받쳐주고, 밤에는 회복이 잘 되도록 바닥을 다져줍니다. 같은 비타민 C라도 그 리듬을 만들면 체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딱 3가지만 남겨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복에 무리하지 말고 식후에 편하게 드십시오. 위가 불편하면 루틴이 끊기고 루틴이 끊기면 변화도 끊깁니다. 둘째, 한 번에 몰아서 드시지 말고 나눠 드십시오. 비타민 C는 수용성이어서 유지가 핵심입니다. 아침과 점심, 가능하면 저녁까지 나눠서 들어가면 몸이 비타민 C를 쓸 시간이 길어집니다. 셋째, 궁합을 활용하십시오. 물은 충분히, 커피는 간격을 두고, 철분과 콜라겐은 필요하다면 붙이고, 탄산과 가공식품은 같은 시간대에 겹치지 않게 조정하는 것. 이 작은 차이가 먹는데도 모르겠다를 먹으니까 다르다로 바꿉니다. 이제 실천을 아주 간단한 순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주는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 2번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아침 식사 후 500mg, 점심 식사 후 500mg. 이것만으로도 피로와 잇몸, 피부 컨디션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편하고 꾸준히 갈 수 있겠다 싶으면 그 다음에 저녁을 붙입니다. 저녁은 회복을 위한 시간입니다. 속이 편한 형태로 물과 함께, 부담이 없다면 콜라겐과 함께 가져가도 좋습니다. 이건 완벽한 루틴이 아니라 내 몸이 받아들이는 루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가 필요한 분들은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위가 약한 분은 공복을 피하고 용량을 낮춰서 시작하고,
나눠 먹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결석 병력이 있는 분은 고용량 장기 복용은 신중해야 합니다. 혈당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당이 들어간 구미형 제품은 습관처럼 드시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흡연과 음주가 잦은 분들은 비타민C를 더 먹는 것보다 비타민C가 일할 시간을 만드는 습관 조정이 먼저입니다. 내 몸의 신호가 불편함으로 나타나면 그건 그만 먹어라가 아니라 방식을 바꿔라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료실에서 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선생님, 나이 들어서는 뭘 해도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몸은 생각보다 쉽게 방향을 바꿉니다. 다만 그 방향을 바꾸는 열쇠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작은 루틴일 때가 많습니다. 비타민C는 그 작은 루틴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부담이 크지 않고 조정이 가능하고 생활 속에 붙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를 약속해 보시면 어떨까요? 비타민C를 먹을 때만큼은 커피보다 먼저, 그리고 물과 함께, 그리고 가능하면 나눠서 이 세 가지만 지켜보는 겁니다. 3일이면 몸이 조금 가벼워지고, 일주일이면 얼굴빛이 달라지고, 한 달이면 피로의 기준선이 내려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몸도 바뀌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활이 바뀌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하고 떠올려 보셨다면 그 순간이 시작입니다. 여러분만의 비타민C 루틴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시간대에 드시는지, 어떤 형태가 편했는지, 커피와는 어떻게 간격을 두고 계신지, 그 한 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한 우리 노후는 과장된 광고가 아니라 시니어 분들이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작은 습관이 내일의 몸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건강정보 채널 건강한 우리 노후였습니다.